죄송합니다. 어저께였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네. 검찰청으로 서초동 검찰청으로 거의 쳐들어갔어요. 아니 검찰에서 세상에 어느 피의자가 이를테면 제가 이제 사기를 치다가 도둑질을 하다가 사람을 네. 때려서 제가 조사를 받는다고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딱 가서 난데 나야 문 열어 검찰에 가서 이럽니까? 어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죠. 더구나 네. 검찰에서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네. 그 들어오면서 자진 출당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검찰에서 공식으로 발표했어요. 아니 오지 마세요. 오셔도 저희 안 만날 거예요. 네. 라고 했는데도 굳이 가가지고 그렇죠. 저 좀 조사해 주세요. 네네. 아 참 그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왜 도대체. 그랬을까요? 예. 예. 자, 왜 그랬을 것 같은지 저희가 한번 문제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답점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음. 사지선다역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과거에 예. 댓글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네. 얘기했었잖아요. 내 부하들 건드리지 말아라. 모든 책임은 나에게 나에게 있다. 있다. 다른 사람들 데리고 가지 말아라.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다른 사람들 지금 좀 조사 좀 하지만 차라리 나를 구속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관진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저 검찰청에 쳐들어갔다. 나는 게 1번. 네, 자 2번 김영삼 예. 코스프레. 예. 김영삼 대통령도 과거에 보안법 위반 뭐 이런 걸로 검찰에서 계속 이제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느 날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그쵸. 나는 연설을 했을 뿐이다. 일종의 그러니까 김영삼의 뒤를 따라서 나는 이제 민주투사다 하는 이미지를 보이려는 거 아닐까. 3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지금 프랑스에서 교수하고 있는 사람을 맞아요. 소환하다시피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검찰이 정치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나는 지금 배운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니다 하는 네. 걸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냐. 4번 희생자 코스프레. 저 이렇게 협조하고 있으니까 저 콩밥은 싫습니다. 저 구속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답 지금 올려주십니까? 댓글에 올라오고 있는 게 네. 거의 다 지금 4번으로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2번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하나씩 어저께 그 송영길 의원, 네. 송영길 전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이거 하나하나가 뭐가 맞는지 짚어보고 네. 그리고 저 1번, 2번, 3번 4 다 맞다 네. 이런 분들도 계신데 네. 하나씩 예. 다시 예.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문제풀이, 정답풀이. 네.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씩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10시 1분 전에 9시 59분에 이제 서울지검 청사 현관 앞으로 들어섰고 네. 안내데스크 직원한테 저 검사님 면담 좀 할 수 있을까요? 통화 좀 연결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안내데스크에는 그날 검사와랑 약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 쫙 목록이 정리가 돼 있어서 명단 보고 신동은 없는데요? 박은주 없는데요? 이런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송영길 대표는 과거에 변호사였잖아요. 아는 거죠. 당연히 아는데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지금 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가서 이제 사실은 저 읽은 좀 이미 한 A4 20장 16장. 분량의 16장 분량의 그것까지 준비를 해갔잖아요. 네.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그거 읽으려고 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진 한번 보시죠. 현장에 보면 저렇게 기자들이 쫙 몰려 있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렇게 막 사람들이 엄청 운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정치 수사 중단하라는 그런 손팻말도 누가 갖고 왔는데 정치 검찰 물러나라. 저는 바로 저 화면에 네. 저렇게 잡히기 위해서 저 현장을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명분은 네. 나. 자수하러 갔어요. 저희가 이걸 생각을 못했네요. 자수하러 갔어요. 5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진짜. 저희가 네. 5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냥 하여튼 첫 마디가 그겁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입장문이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고 네. 저를 소환해서 수사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네. 저 혼자만 수사하십시오. 네. 제가 모든 걸 다 안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는 이것을 이제 김관진
코스프레다라고 네. 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런 게 전력은 또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 이회창 네. 전 그 한나라당 시절에 네. 이회창 대표도 그 정치자금 문제가 됐을 때 네. 주위 사람들이 하나씩 조사받고 하니까 네. 이회창 대표도 자기가 내가 다 책임지 이건 모든 게 나 책임지니까 맞습니다. 나를 조사하십시오 하고 스스로 간 적이 있었죠. 2003년 12월 불법 대선 자금 모금 의혹 그렇죠. 관련해서 이제 예. 갔었고. 그러니까 이게 김관진 코스프레, 이회창 코스프레. 박지원 전 이제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지금 전 국정원장이죠. 이분은 계속 안 가다가 혼자 몰래 딱 가가지고 그렇죠. 마지막에 체포영장 나오니까 네. 그거 피하려고 간 거고 맞아요. 안희정도 나흘을 잠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나흘 잠적해 있다가 예고도 없이 나타났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 바로 통보가 갑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아까처럼 저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 피해갈 수는 없는 거고. 네. 근데 반면에 송영길 대표는 알았어요. 나중에 체포영장이든지 소환 통보든지 할게요. 그런데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2번으로 얘기했던 김영삼 코스프레도 네.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김영삼 코스프레 아시죠? 75년. 75년. 예. 김영삼 대표도 예. 당시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예. 불구속 입건이 돼 있어가지고 계속 검찰에 와서 이제 조사 받으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 신민당 총재로서 신민당 총재가 검찰에 자진 출두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검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검찰총장실로 모십니다. 네, 수위가 네. 신민당 총재가 왔으니까 네. 저기 총장실로 잠깐 가시죠. 네. 해가지고 검찰총장하고 차 차 한잔 하고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 불러서 네, 검사- 옆에 배석시켜갖고 조사받고 그렇죠.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일종의 이제 황제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지만 어쨌든 야당의 가장 유력한 유명한 그 힘 있는 파워맨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당연히 예우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도 예. 내가 야당 대표를 했었던 그쵸. 사람인데 예. 당시는 사실 여당이었죠. 네. 대표를 했었던 사람이니까 내가 가면 검찰총장이든 혹은 뭐 차장이든 부장검사든 나와갖고 차장이든 뭐 하다못해 뭐 부장검사라도 부장검사 방이라도 네. 가서 나와갖고 아유 오셨습니까 해갖고 차도 한 잔 줄 줄 알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말로는 네, 가겠다 그러니까 오셔도 저희 조사 예. 안 할 것이니까 네. 돌아가셔야 돼요. 올 필요 없어요 했지만 네, 그래도 내가 가면은 맞아요. 뭐 설마 검사방에 가서 조사받게 하겠냐. 네. 최소한 뭐 근데 차는 어디 가서 마셔야 된다? 스타벅스나 커피빈이나 혹은 백다방 이런 데 가서 마셔야 된다. 요즘은 검찰에서 그렇게 차안 차를 준다. 대접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민주당에서. 예. 아유, 송 대표 그 지금 검찰이 옛날 검찰이랑 다르다. 지금 간다고 이렇게 차 얻어 마시고 뭐 이렇게 의전하고 이거 안 한다.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나왔었다고 해요. 그런데 송 대표가 뭐 프랑스에서 파리바게트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 현실 감각이 없어진 거죠. 내가 가면 이게 약간 사실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탄압하려는 검찰의 심장부로 내가 직접 걸어가겠다. 막 사실 이런 쇼를 한 건데 그 그건- 쇼를 응해주지 않은 거죠. 이 운동권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 운동권들이 굉장히 대우받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한다는 느낌이 사실은 저는 살짝 좀 들었어요. 그렇죠. 김영삼 코스프레이면서 또 네. 조금 다시 80년대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다녔던 80년대로 시간을 조금만 더 앞리면 민주투사. 그렇죠. 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렇죠. 사람이다. 예. 이거군요. 네, 저는 또 되게 웃겼던 것 중에 예. 하나가 교수 코스프레였어요. 그 뭐 내가 프랑스에서 훈장을 2개나 받은 유일한 정치인이고 뭐 이런 얘기를 캡처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사진을 보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레종 요거. 도네로 훈장을 예. 2개씩이나 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레종 도네로 국가훈장을 2개를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입니다. 대한민국 주불대사의 초청으로 파리 경영대학원 교수로 임명되었고 그리고 나서 강의실을 배정받고 연구실을 배정받고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을 검찰이 사실상 소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제가 원문을 여기 한겨레에서 올려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파리에서 놀다 온 게 아닙니다. 파리에서 놀다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박사학위 받을 거라 했잖아요. 네. 자, 박사학위 얘기를 해요. 네. 내년 6월에 명예박사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말이 과장이 너무 심해요. 일단 교수 자리를 자기가 받았다라고 하는데 송영길 대표가 지금 프랑스의 에꼴드 그랑제꼴인가요? 거기를 가 있는 자격이 비지팅 스칼라 자격입니다. 비지팅 스칼라라고 하는 건 방문 연구원인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학에 연수를 가는 사람들, 유럽 대학에 연수를 가는 사람 다 저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저거를 내가 프랑스 정부에서 초청해서 나한테 교수 자리를 줬다. 이거는 사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지팅 스칼라 받으면 돈을 내고 받는 경우도 많고 네. 돈을 내면은 일정한 게 초청비 뭐 한 그렇죠. 2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뉴욕에 있는 미국 같은 데는 네. 뭐 좀 비싸고 학기다. 네. 하면은 일단 연구실은 줍니다. 네. 연구실은 주는데 네. 송영길 대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강의실 배정받고 네.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지금 파리 경영대학원에서 네. 나한테 언제 오는지 문의가 온다. 내년 6월에는 명예박사까지 주기로 했다. 네. 그러고 있는데 저 사실은 과연 비지팅 스칼라로 갔는데 네. 실제 강의를 했는지는 그러니까 실제 강의가 무슨 강의인지 모르겠어요. 예, 알아봐야 네. 됩니다. 제가 이게 좀 찾아보다가 어저께 좀 결국 못 찾았거든요. 만약에요. 네. 송영길 대표 스타일이나 성격으로 봤을 때 실제 본인이 강의를 한다면 네. 강의하는 사진 지금 올라왔어야 돼요. 맞습니다.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 네. 이런 거 올려야 되는데 주로 있는 건 뭐냐면 연구실에 혼자 앉아서 그냥 책 보는 사진을 많이 올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비지팅 스칼라로 그 기자들도 갔다 온 경우들이 있어요. 예, 예. 보면은 주로 비지팅 스칼라로 가가지고 네. 연구실 하나 조그만 거 그 단독도 아니고 공동으로 많이 쓴다 그러고요. 예, 예. 그리고 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수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가서 정치인이나 뭐 언론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정말로 배우고 쉬고 오는 거지. 사실 강의라는 게 얼마나 고급적인 건데 여기서 현역 정치인으로 있던 분이 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랑제꼴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누구를 상대로 근데? 그러니까요. 저분 프랑스 합니까? 그 강의하려면 1시간, 2시간을 하려고 해도 그럼요. 10시간 준비를 얼마나 해야 준비해야죠. 되는데 네. 한 학기를 강의를 할 수 있다? 저건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렇죠. 모르는 사람 상대로 약간 과장해서 네. 뻥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레종 도네르 훈장 2개를 받은 유일한 정치인이다. 2개 받은 거는 맞아요. 레종 도네르 훈장에도 5가지 등급이 있는데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거는 가장 아래 단계를 받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단계를 받은 거는 2개를 받은 거는 맞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 레종 도네르가 저도 사실 그렇게 대단한 대단할 거 것 같은데? 같아갖고 찾아봤거든요. 자, 이런 분들이 받았습니다. 레종 도네르 훈장 받은 분들 송영길 의원 프랑스 최고훈장 레종 도네르 훈장 받아 2009년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더 높은 훈장 슈발리에가 이제 이를테면 엔트리급이고요. 그 다음에 예. 또 받았는데 김종은 옛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됐었던 했던 분들. 예, 통상 전문가였잖아요. 예. 저분도 프랑스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흥식 기업인? 삼성 토탈 사장 기업인이네요. 예, 이분은. 저 사람도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있지 않습니까? 오. 예, 저분도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창동 전 장관 프랑스 최고훈장 받는다. 저기서 나왔었습니다. 예. 아니 프랑스 훈장인데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이 조금 많이 받는 것 같기는 하고 네, 두 번째로 그래도 좀 뭔가 이런 좀 대단하신 성과 있는 분들이 받는 것 같기는 그렇죠. 한데요. 그런데 이런 분도 받았습니다. 예, 지금 요 뒤에 네, 서대문 구청장이 받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서대문 구청장이 임기 동안 네. 프랑스와 교류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일종의 친선 교류. 그러니까 네. 프랑스와 지속적인 협력 공로한 공로로 일종의 네. 공로인데 사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광역지자체인 인천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제 교류도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왜 서대문 구청장이 받은지 아세요? 왜? 프랑스 문화원이 서대문구에 있어요. 그렇구나. 아.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군요. 사실 저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큰 업적도 있지만 사실 양국이 문화 교류 차원에서 저런 식으로 훈장을 많이 주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중앙지검 공안 일부로 옮겨주세요. 공안 일부가 뭐 하는 데냐면은 그 공안 사건도 하지만 선거사범 수사하는 데거든요. 아까 찾아보셨죠? 송영길 의원의
전과가 화려합니다. 네. 정말로 뭐 많은데 항상 공안 일부에서 수사를 받았어요. 전부 네. 선거 때 예. 정치 자금, 선거 때 뭐 허위 정보, 뭐 선거 사범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운동권이다 보니까 네. 공안 일부에서 조사받았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또 굴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네. 나를 공안 일부로 바꿔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찾아본 범죄 전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유권자의 향응 제공, 사전 선거 운동. 지금 이번에 또 걸렸지만 네. 과거에 자기가 걸렸던 요거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공문서 변조, 절도, 집회 이런 걸로 이제 그다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요거 이제 대학 다닐 때 1985년 그때 했던 거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는데 85년에 특별 사면이 됐어요. 그다음에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1억 수수. 1억 수수. 그다음에 2002년 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었고 그래갖고 당시에는 저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억이 저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그다음에 공안 유권자 일부면은 향응 제공. 제공. 예. 그러니까 공안 일부면은 좀 공안 일부면 좀 네. 덜 쪽팔린다. 그러니까 내가 반부패 수사부에 수사받으면 나 너무 쪽팔리지 않냐. 바꿔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전과 기록도 누락을 해갖고 또 선거법 위반. 또 선거법 위반이죠. 근데 굉장히 참 우리나라 그 법원이 국회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너그럽더라고요. 이때도 네. 선거 유예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직 네. 유지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야 진짜 이런 사람들은 참 좋겠다. 일반인들은 말입니다. 무슨 뭐 벌금 몇 번 안 내고 나면 막 점점 커지고 막 이러는데 맞아요. 참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지금 요 저 송영길 대표가 정말 가면서 뭐 나를 조사해라 뭐 막 이렇게 내놓고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난 4월 30일에 자기가 휴대전화도 다 제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휴대전화 제출했는데 봤더니 연락처, 네. 통화 내역, 문자, 카톡 메시지 이거를 다 초기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핸드폰을 너 핸드폰 좀 내봐. 내 핸드폰 저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핸드폰 드릴게요라고 해서 딱 열어봤더니 안에 멍텅구리 핸드폰, 다 빈 핸드폰. 네. 그거를 지금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저희의 보기 중에 4번. 4번이 지금 점점 이제 4번 정답으로 가까워지고 네. 있다. 콩밥 싫어. 구속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름은 희생자 코스프레로 불려놨는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휴대폰도 저는 다 제출했고요. 네. 자, 도주 우려 없습니다. 왜요? 저는 자진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앞에 1번, 2번, 3번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그 긴박한 이유로 빨리 조사를 받아야 되고 저는 희생자인데 증거인멸도 안 하고 네. 도주도 안 할 거니까 네. 저 구속은 안 하실 거죠? 네. 라는 그래서 아까 우리 댓글에도 4번이 그래서 정답이 많았던 맞아요. 아닐까요? 네. 그래서 아마 사보들을 많이 찍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 지워버렸어요. 아, 응. 그렇게 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실 그거를 핸드폰 통화 내역이라 있는 걸 다 해야 이정근이랑 얼마나 통화했는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파리에 이 저 송영길 대표 측의 회계 담당자가 파리 가서 만났다는 동아일보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 먹사연 직원, 네, 먹사연 네. 먹고 네. 사는 문제연구소, 문제연구소. 예. 먹사연 직원이 파리에 갔었다라는 네. 보도가 있었죠. 그러면은 결국은 얼마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맞아요. 검찰이 네. 핸드폰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싹 지우고 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솔직히 사기에 가까운 거죠. 냈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언론 플레이만 하고 네. 법정에서 저 휴대폰도 다 제출했고 맞습니다. 하면서 구속만은 피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